안녕하세요. 정미영 강사입니다. 오늘은 그림 문제를 중심으로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볼게요. 1번 문제부터 볼게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한번 답을 찾아보십시오. 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정답이 5번으로 나오는데요. 자, 1번 문제 보시면 오른쪽 편마비라고 키워드가 주어졌습니다. 오른쪽 편마비면요, 건강한 쪽은 왼쪽이죠.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에 보시면 바닥에서 휠체어로 갑니다. 바닥에서 휠체어로 가는데, 자, 지금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지금 대상자분이 어느 손으로 휠체어를 잡고 있나요? 그렇죠. 오른손으로 잡고 있습니다. 오른쪽 편마비인데 오른손으로 잡고 있는 거 말이 안 되죠? 틀렸어요. 자, 2번에 보시면 휠체어에서 침대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휠체어에서 침대로 이동할 때 휠체어 쪽에는 침대가 건강한 쪽에 와야 됩니다. 지금 이분은 어떻습니까? 오른쪽에 침대가 와 있죠. 이것도 역시 위치가 잘못돼서 맞지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옮겨 앉다 보면요, 팔이 꼬이고요, 다리도 꼬입니다. 위험합니다. 3번은 침대에서 일으키기인데요. 이 경우에는 사지마비 대상자를 침대에서 일으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오른쪽 편마비가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네 번째 볼게요. 이번에는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합니다. 자, 침대에 계신 분이 휠체어로 이동할 때는 휠체어를 어디다 갖다 놔야 돼요? 그렇죠. 건강한 쪽에 와야 되는데요. 지금 편마비 있는 오른쪽에 와 있죠. 그래서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5번을 보겠습니다. 자, 5번에 보시면은 대상자분이 건강한 팔인 왼쪽 팔로 바닥을 짚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역시 왼쪽 다리로 바닥을 지지하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요양보호사는 마비 측을 지지해주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5번이 맞죠. 여기서 맞는 것은 5번입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이동 변기로 옮겨 앉힐 때 휠체어 위치로 옳은 것은? 네, 찾아보십시오. 네, 확인해 볼게요. 네, 정답은 2번이 맞는데요. 자, 문제에서 왼쪽 편마비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동변기로, 휠체어에서 이동변기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 이 비슷한 문제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편마비인 경우에, 자, 우리가 이동변기는 어느 쪽에다 둬야 되느냐? 건강한 쪽에 둡니다. 건강한 쪽. 지금 여기서는 휠체어를 둔다고 했는데 이 경우는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할 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어떻게 돼요? 휠체어에서 이동변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역시 이동변기가 건강한 쪽에 와야 되고요. 이동변기를 놓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침대 난간에 빈틈없이 붙이거나 아니면 30에서 45도 비스듬히 붙이는 방법, 둘 중에 하나를 쓰면 모두 맞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1번은 지금 이 팔을 이렇게 구부리고 있는 게 마비측이라는 표시입니다. 마비측에 이동변기가 와 있죠. 맞지 않습니다. 2번 볼게요. 2번에는 자, 건강한 쪽 팔에 와 있고요. 이동변기가 휠체어와 어떤 각도예요? 네, 30에서 45도 각도. 아주 적당하죠. 비스듬히 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답이 되겠고요. 3번 보십시오. 네, 마비측에 이동변기가 와 있죠. 맞지 않습니다. 자, 4번에는 이렇게 위아래, 5번도 그렇게 정면으로 두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맞는 것은 2번인데요. 이 휠체어나 이동변기 놓는 그 위치를 묻는 문제는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편마비일 경우에는 건강한 쪽에다 둔다. 그리고 두는 방법은 첫 번째는 빈틈없이 붙이거나 아니면 30에서 45도 비스듬히 붙인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호흡기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기침 예절로 올바른 것은? 네, 찾아보세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3번이 맞는데요.
네, 우리 기침 예절 우리 수업 중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휴지나 손수건으로 가리고 기침을 하라고 하죠. 절대 손을 쓰는 건 좋지 않습니다. 여기서 2번에 보면 손을 쓰는데 이 손으로 가리고 기침을 하면 이 기침이 손에 묻죠. 그래서 이 묻어있는 손으로 이것저것 만졌을 때 남에게 전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강조하는 것은 옷소매를 사용해서 네, 기침을 해라 하는 것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요양보호사가 양손으로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신체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자세로 옳은 것은? 네, 찾아보세요. 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3번인데요. 자, 이 문제는요. 올바른 신체 정렬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요. 신체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자세예요. 자, 올바른 신체 정렬 방법은 신체 손상을 예방하는 중요한 방법이죠. 첫 번째는요. 대상자를 들거나 아니면 물체를 들 때 허리와 가슴 사이의 높이로 어떻게 해요? 몸 가까이에서 잡고 보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발을 적당히 벌리고 서서 지지면을 넓혀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릎을 굽히고 중심을 낮게 해주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다리와 몸통의 큰 근육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리와 몸통의 큰 근육은 요양보호사의 몸을 말하는 겁니다. 즉 허리를 쓰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갑작스러운 동작은 피하고 적절한 휴식을 취해라. 자, 그러면 이것을 기억하면서요. 한번 1번부터 살펴볼게요. 자, 1번 이 요양보호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때요? 두 다리를 모으고 있죠. 지지면을 넓혀야 되는데 넓히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는 무릎도 구부리는 게 훨씬 더 좋죠? 그런데 무릎도 구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옳지 않습니다. 자, 2번을 보시면은요. 두 다리를 벌리고 있는데 너무 벌렸죠? 네, 두 다리를 벌릴 때는요. 내 어깨만큼만 벌리면 됩니다. 그렇게 지지면을 넓혀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무릎을 굽혀서 중심을 낮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맞지 않습니다. 3번 볼게요. 자, 3번은 두 다리도 지지면을 넓혔는데 적절히 어깨 넓이로 네, 지지면을 넓혀줬고요. 자, 무릎을 굽혀서 무게중심을 낮게 해줬죠. 네, 아주 좋아요. 그리고 어때요? 이 물체를 우리 몸 가까이에서 잡고 보조를 했죠. 허리를 쓰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3번은 아주 좋고요. 자, 4번은 어디가 문제입니까? 네, 그렇죠. 지지면을 넓히지가 않았죠. 네, 그래서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자, 5번은 어떻습니까? 네, 물체를 너무 멀리 들었어요. 이렇게 들고 어디 들고 가는 건 너무 힘들죠. 그래서 여기서 맞는 것은 3번인데요. 이 올바른 신체 정렬 방법은 문제가 이런 식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시험 볼 때 꼭 한 문제는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이 올바른 신체 정렬 방법 첫 번째, 허리와 가슴 사이 높이로 몸 가까이에서 잡고 보조한다. 두 번째, 발을 적당히 벌리고 서서 지지면을 넓힌다. 세 번째, 무릎을 굽히고 중심을 낮게 한다. 네 번째, 다리와 몸통의 큰 근육을 사용한다. 다섯 번째, 갑작스러운 동작은 피하고 적절한 휴식을 취한다. 이 부분 잘 기억하십시오.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대상자가 침대 아래쪽에 누워 있을 때 침대 머리 쪽으로 올리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침대 상체를 올린다. 2번 침대 시트를 잡아서 끌어올린다. 3번 양쪽 팔을 잡고 당겨 올린다. 4번 대상자가 협조를 할 수 있는 경우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잡게 한다. 5번 대상자가 협조를 할 수 없는 경우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올린다. 네, 답 찾아보십시오. 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4번인데요. 자, 문제에서 묻는 거는요.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하는 방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침대에 누워 있을 때 침상에서 이동은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침대 아래쪽으로 쏠려 있어서 위쪽으로 이동하는 방법. 두 번째는 침대 중앙을 기준으로 봤을 때 좌측이나 우측으로 쏠려 있어서 중앙으로 이동하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똑바로 누워있는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 눕히는 방법.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침대 아래쪽에 쏠려 있는 사람을 위쪽으로 올리는 방법이죠. 자, 이런 경우에는요, 대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어떤 경우가 있느냐? 협조할 수 있는 경우와 협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협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상자 무릎을 세우게 하고요. 그리고 나서 대상자 보고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잡으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요양보호사는 한 손을 대상자의 세운 무릎의 대퇴 아래에다 두고 합을 맞춰서 하나, 둘, 셋 해서 위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게 협조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협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지마비가 해당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두 사람이 필요합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쓰는 게 아니고 마주 서야 됩니다. 마주 서서 같이 합을 맞춰서 하나, 둘, 셋 해서 위로 올립니다. 자, 문제를 볼게요. 1번, 상체를 올린다? 네, 침대 상체를 올려주면 어떻습니까? 더 밑으로 미끄러지겠죠. 자, 2번에 침대 시트를 잡아서 끌어올린다. 우리가 대상자를 이동시킬 때는 절대 침대 시트 같은 거 쓰지 않습니다. 3번에 양쪽 팔을 잡고 당겨 올린다. 팔을 잡고 당겨 올리면 어떻게 돼요? 칼골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팔을 잡아당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인분들은 인대도 약해요. 그래서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4번, 대상자가 협조를 할 수 있는 경우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잡게 한다. 이게 맞죠? 네, 지금 여기서는 협조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설명입니다.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잡고요. 자, 그랬을 때 요양보호사는 어떻게 합니까? 대상자의 세운 무릎에 대퇴 아래쪽에 손을 놓고 같이 합을 맞춰서 올라가죠. 하나, 둘, 셋 해서 같이 올라갑니다. 자, 5번째 보겠습니다. 대상자가 협조를 할 수 없는 경우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올린다. 자, 여기서는요, 나란히가 틀렸어요. 중요한 것은 마주 서서 올리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5번에서는요, 맞는 것은 4번인데 선생님들 침대 위쪽으로 이동할 때는 꼭 머릿속에 정리를 잘 해두십시오.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대상자의 손톱과 발톱을 깎는 모양으로 옳은 것은? 자, 찾아보실까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1번이죠. 네, 손톱은 둥글게, 발톱은 일자로.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 가볼게요. 유치도뇨관을 사용하는 대상자의 소변 주머니 위치가 옳은 것은? 찾아보십시오. 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1번으로 나오는데요. 자, 유치도뇨관에서는 한 문제가 꼭 거의 나오는 편입니다. 그 중에서도요, 소변 주머니 관리가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자, 여기서도 소변 주머니 위치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좀 풀고 있습니다. 자, 소변 주머니는요, 항상 기억하십시오. 방광보다 아래쪽에 위치해야 된다. 왜냐하면요, 우리 소변은요, 방광 안에 있을 때는 세균이 1도 없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소변이 몸 밖으로 배출하면서 바깥에 있는 동안에는 그때부터 세균이 번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소변 주머니는 어떤 거예요? 이 소변이 고여 있는 거죠. 이 고여 있는 소변이 만약에 높이 들어서 방광으로 흘러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감염의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소변이 역류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역류하면 감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변 주머니는 방광보다 아래에다 위치해둬야 된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지금 대상자분이 여기 방광이 여기쯤 있다 치면은 소변 주머니가 밑에 가 있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1번 답이 되고요. 자, 2번은 또 어떻습니까? 아, 네. 방광이 여기쯤인데 소변 주머니가 너무 높죠? 네. 위험합니다. 자, 3번은 소변 주머니인데 이거는 무슨 링겔처럼 높이 달고 있어요.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자, 4번에 보시면은 이분도
방광이랑 소변 주머니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별로 좋지 않고요. 자, 5번에는 옆에서 사람이 들어주고 있는데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높게 들어주면 안 되죠. 감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치도뇨관 사용하는 대상자에 있어서는 소변 주머니 위치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그림과 같은 표시 방법에 따라 건조해야 하는 세탁물은 1번 파란색 나일론 블라우스, 2번 하얀색 면 티셔츠, 3번 이불 커버, 4번 노란색 울 스웨터, 5번 빨간색 니트. 찾아보실까요? 이거는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파란색 나일론 블라우스인데요. 자, 우리 그림에 보시면은 이 그림은 어떤 겁니까? 여기 말대로 옷걸이에 걸어서 그늘에서 널어서 말려야 된다, 이런 표시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요, 되게 합성섬유 의류나 색상이나 무늬가 강한 의류, 이런 것들은요 그늘에서 말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1번의 파란색 나일론 블라우스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보행 보조차 실버카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부분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확인해 볼게요. 정답은 그렇죠. 3번이 되겠는데요. 3번이 어디입니까? 여기 손잡이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에는요, 뭐가 달려 있어요? 브레이크가 달려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이 실버카는요, 지금 일반 노인분들도 많이 쓰고 계십니다. 길거리에서도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실버카를 사용하는 대상자들은 어떤 분들이냐? 본인이 균형 감각이 있고 보행에 문제가 없는 분들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4개의 바퀴가 모두 달려있기 때문에 이런 바퀴는 제어할 수 있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브레이크가 잘 작동하는지 우리가 수시로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보행차는 어때요? 여기 앉아서 잠시 쉴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물건을 얹고 밀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능들이 탑재해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4번이 됩니다. 자, 이 브레이크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것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릴 때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림을 좀 찬찬히 보시고 골라보세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답은 2번인데요. 자, 휠체어 이용 방법에 대해서는 거의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요. 그 중에 엘리베이터도 좀 많이 나오는 편이죠. 자, 엘리베이터 탈 때는요,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밀고 나온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2번. 탈 때 뒤로 들어갔습니다. 내릴 때는 앞으로 밀고 나오죠. 다음 문제 볼게요. 그림과 같이 오른쪽 발목을 접질린 대상자를 부축할 때 요양보호사의 위치와 잡아주어야 하는 대상자의 신체 부위로 옳은 것은? 찾아보세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는데요. 자, 문제에서는요, 오른쪽 발목을 접질렸다고 나왔습니다. 오른쪽 발목. 자, 이렇게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발목을 접질린 대상자를 부축할 때는요, 요양보호사는 어느 쪽에 쓰느냐? 손상되지 않은 쪽에 서서요. 이 손상되지 않은 쪽에 건강한 팔을 요양보호사의 어깨에 걸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어깨에 걸친 대상자의 손목을 잡고 이송합니다. 이랬을 때 요양보호사의 다른 한 손은 대상자의 허리를 잡습니다. 자, 1번부터 살펴볼게요. 1번에서는 지금 오른쪽 발을 다쳤는데 요양보호사가 이 오른쪽에 서 있죠. 그러면 자꾸 건들고 내려오다가 이게 균형을 맞지도 않고요. 지지대 역할을 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 아닙니다. 자, 2번도요. 다친 발목 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의 위치가 잘못됐습니다. 3번 볼게요.
네, 오른쪽 발을 접질렀는데, 자, 요양보호사는 왼쪽에 섰습니다. 그래서 왼쪽 팔을 요양보호사의 어깨에 걸치게 했고, 그리고 나서 요양보호사의 손으로 손목을 잡았죠. 그랬을 때 요양보호사의 반대쪽 손은 허리를 잡고 있습니다. 아주 잘한 거죠. 자, 4번은 어때요? 지금 어깨에 걸치긴 했는데 손을 지금 어딜 잡고 있습니까? 반대편 손목을 잡고 있죠? 맞지 않습니다. 5번도 지금 요양보호사의 위치가 접질린 쪽, 불편한 쪽에 가 있기 때문에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비슷한 문제도 계속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복지용구 중 노인 장기 요양급여로 대여할 수 있는 것은? 네, 찾아보십시오.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답이 2번인데요. 자, 복지용구에 있어서는요, 구입이냐 대여냐를 묻는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살펴봤을 때요, 구입 품목은 10종이고요. 그 다음에 대여 품목은 6종이고요. 그 다음에 구입 또는 대여 품목이 2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입과 대여를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굳이 외워야 되느냐 라고 걱정하실 텐데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되게 대여하는 것들은요, 이 품목이 크고요. 좀 비싸 보이는 것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구입하는 것들은 크기도 크지 않고 저렴해 보이는 것이 많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1번 이거는 뭘까요? 네, 욕창 예방 방석이죠. 자, 요거는 구입입니다. 비싸지 않아요. 자, 3번을 봤을 때는 이거는 이동 욕조입니다. 이 이동 욕조는요, 부피도 크고요. 좀 가격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대여가 맞습니다. 자, 3번은 이게 뭘까요? 네, 간이변기죠. 간이변기. 네, 이거는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구입이고요. 자, 5번은 아까 우리 앞에 문제에서 보셨죠? 네, 보행보조차 실버카. 요거 비싸지 않습니다. 구입됩니다. 자, 5번은요, 목욕의자예요. 요것도 구입입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협조를 구할 수 없는 와상 환자가 미끄러져 내려가 있을 때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찾아보실게요. 네, 요거는 좀 바로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3번이 되는데요. 자, 여기서 문제는 그 침대 가장자리가 아니라 아래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갔을 때 위로 끌어올리는 방법이죠. 그랬을 때 협조할 수 있는 방법과 협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묻는 것은 협조할 수 없는 경우죠. 자, 그래서 이럴 때는 두 사람이 필요합니다. 두 사람이 마주 서서 하나, 둘, 셋 해서 동시에 위로 올리죠. 자, 1번에 보시면은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겨드랑이를 잡고 있고 한 사람은 무릎을 잡고 있고 이런 방법 절대 쓰지 않습니다. 2번에는 팔을 잡아당겨요. 자, 노인분들은요, 이 팔과 인대가 약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당기면 탈골될 우려가 있어서 위험합니다. 자, 4번에 시트를 잡아당기지도 않고요. 5번에 이렇게 침대에 올라가서 이렇게 직접 하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맞는 것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심폐소생술 후 대상자가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을 보일 때 회복 자세로 옳은 것은?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맞는 것은 2번인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요, 회복 자세예요. 여기서 말하는 회복 자세라는 것은 호흡이 회복되었다는 뜻인데요. 이럴 때는요, 환자를 옆으로 눕혀서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렇게 해당하는 것은 2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 자세는 이 자세를 좀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시 전극 패드와 부착 위치가 옳은 것은? 네, 이것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그 자동 심장 충격기인데요. 전극 패드의 부착 위치예요. 요거는 시험에 종종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맞는 것은 2번이죠. 자, 2번에서 보시면은 부착 패드가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 중에 하나, 오른쪽에 하는 것, 첫 번째, 패드 1이에요. 자, 패드 1은 오른쪽인데, 오른쪽이라는 것은 대상자의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빗장뼈 아래. 그 다음에 패드 2번, 두 번째 것은요, 네, 왼쪽 젖꼭지 아래 중간 겨드랑이 선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지금 현재 그림 문제로 이렇게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문제는 그림으로 나오지 않고 말로 풀어서도 나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선생님들은 이 패드에 붙이는 위치를 이 말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고르실 수 있으셔야지 네, 정확하게 이 문제를 네,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극 패드 부착 위치는 두 가지인데, 두 군데인데, 첫 번째 오른쪽 패드는 오른쪽 빗장뼈 아래, 두 번째 패드는 왼쪽 젖꼭지 아래 중간 겨드랑이 선,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요. 다음 문제 볼게요.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시킬 때 휠체어의 위치와 각도가 옳은 것은? 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위에 문제하고 좀 비슷한데요. 왼쪽 편마비 대상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 그 다음에는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해요. 그랬을 경우에는 휠체어를 어느 쪽에 둬야 되죠? 그렇죠. 건강한 쪽에 두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두나요? 네, 맞죠. 빈틈없이 붙이거나 30에서 45도 비스듬히 붙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 1번을 봤을 때는 마비 쪽에 와 있기 때문에 안 되고요. 2번도 이 마비된 팔 있는 쪽에 휠체어가 와 있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자, 3번을 봤을 때는요. 건강한 팔 쪽에 와 있는데 휠체어의 위치가 어때요? 30에서 45도의 비스듬한 위치죠. 아주 좋습니다. 4번은요. 네, 건강한 쪽에 와 있는데 직각으로 와 있네요.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5번은 마비 쪽에 이렇게 놓지도 않죠. 그래서 여기서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그림과 같은 침대의 안전한 사용 방법은? 1번, 침대의 볼트가 느슨한 상태이다. 2번, 침대의 한쪽 난간이 내려가 있다. 3번, 부착된 식탁이 대상자 앞쪽에 펴져 있다. 4번, 대상자가 침대 난간에 기대어 앉아 있다. 5번, 크랭크 손잡이의 주변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었다. 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5번이 되겠는데요. 자, 우리 침대를 한번 볼게요. 이거는 수동 침대입니다. 수동 침대는요, 네, 전동 침대와 달리 이게 크랭크 손잡이가 있습니다. 이 크랭크 손잡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두 개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상체 윗부분이 올라가고요. 이 왼쪽에 있는 것을 돌리면 아랫부분이 다리 부분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건데요. 중요한 것은 이 크랭크 손잡이는 벽 쪽에 붙어 있으면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둘 때 크랭크 손잡이는 사람이 다니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에 이게 이쪽에 나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상자 머리는 이쪽에 두고요. 이쪽이 발 쪽이 되는 게 항상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침대 난간을 보십시오. 침대 난간은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죠. 대상자가 침상에 있을 때는 침대 난간은 항상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식탁은요,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접어놓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리고 이 침대는요, 모두 바퀴가 4개가 다 있는데요. 모두 잠금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1번, 침대의 볼트가 느슨한 상태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느슨하면 이게 갑자기 바퀴가 빠지겠죠. 위험합니다. 2번, 침대의 한쪽 난간이 내려가 있다.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모두 올려둬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3번, 부착된 식탁이 대상자 앞쪽에 펴져 있다. 네, 대상자가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접어두는 것이 맞습니다. 4번, 대상자가 침대 난간에 기대어 앉아 있다. 네, 침대 난간 튼튼해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기대는 거 맞지 않아요. 틀리고요. 자, 5번에 크랭크 손잡이의 주변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었다. 이게 맞는 거죠.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대상자가 오른쪽으로 쏠려 있을 때 침대 중앙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어깨와 둔부를 밀어서 이동시킨다. 2번, 팔과 다리를 잡고 당겨 이동시킨다. 3번, 상반신과 하반신을 나누어서 이동시킨다. 4번, 몸통 밑을 받쳐 한 번에 이동시킨다. 5번, 머리와 허리를 잡고 당겨 이동시킨다. 네, 정답 확인해 볼게요. 네, 여기서는 3번이 되는데요. 자, 침상 위에서의 이동하는 방법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침대 아래쪽에 쏠려 있을 때 위로 올리는 방법, 그 다음에 침대 중앙을 기준으로 좌측 우측으로 쏠려 있을 때 중앙으로 이동시키는 방법,
그 다음 세 번째는 똑바로 누워있을 때 옆으로 돌려 눕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여기 문제에서 묻는 거는 침대 중앙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입니다. 침대 중앙으로 이동시킬 때는 한 가지를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상반신 데려오고 하반신 데려온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면 문제를 푸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상반신 먼저 데려오고요. 하반신을 데려와서 나누어서 이동시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음식을 급히 먹은 대상자가 목에 이물질이 걸려 갑작스러운 기침과 호흡곤란을 보이고 있다.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 확인해 볼게요. 여기서는 그 하임리법이 답이 되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여기서 키워드는요. 목에 이물질이 걸려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을 말합니다. 이랬을 경우에 우리 많이 알고 계시죠? 하임리법 사용합니다. 하임리법은 첫 번째는 대상자 등 뒤에 쓰고요. 자, 손의 위치 중요하죠? 배꼽과 명치 중간에 주먹을 쥔 손으로 감쌉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양손으로 복부의 윗부분 후상방을 힘차게 밀어 올리죠. 그래서 한 번으로 이물질이 빠지지 않으면 반복해서 시행하는 것이 이 방법입니다. 여기서 맞는 것은 1번인데요. 자, 2번에 보시면 등을 두드리는 것 같은 그런 제스처인데요.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 대상자분들이 어떻게 하다가 살에 걸리거나 하면 많이 등을 두드리고 있는데 절대 도움이 되지 않고요. 자, 세 번째는 우리가 많이 살에 걸리거나 뭐가 자꾸 막히고 이러면은 물을 마시라고 하죠. 이게 지금 이물질이 걸려서 기침과 호흡곤란 보이고 있는데 물을 마시면 더 위중해집니다. 자, 네 번째는 손을 넣어서 빼주려고 하는데요. 손을 넣으면 이게 이물질이 더 밑으로 깊숙이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 방법 절대 쓰지 않고요. 또 하나는 손을 물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5번은 인공호흡 하는 건데요. 지금 호흡 곤란이 막혀서 못하는 거지 호흡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지가 않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그림과 같이 대상자가 누워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운동을 하는 이유는 1번 침대 위에서 이동이나 보행 시 신체 안정에 도움이 된다. 2번 장시간 와상 상태 시 욕창을 예방한다. 3번 어지러움, 오심, 구토 등의 증상을 완화시킨다. 4번 폐 기능을 강화하여 호흡에 도움을 준다. 5번 관절의 굳어짐을 예방한다. 확인해 볼게요. 여기서 맞는 것은 1번인데요. 자, 지금 이 자세는 어떤 거냐면요. 하지 근력 강화 운동입니다. 무릎을 세우고요. 그리고 나서 두 팔로 바닥을 지지한 상태에서 엉덩이를 들게 하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이 하지의 근력이 강화되는 운동이죠. 이것이 도움이 되는 것은 언제냐? 침대 위에서 이동할 때, 우리 또 간이병기 사용할 때도 이 자세를 사용하고요. 이렇게 해서 다리에 힘이 생긴다면 보행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균형을 살짝 잃는다 하더라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낙상을 예방하는 중요한 운동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그림과 같이 방바닥에 누워있는 대상자를 일으켜 앉힌 후 휠체어로 옮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엉덩이를 들어 허리를 펴게 한다. 나. 무릎을 세워 힘을 주고 일어나 휠체어에 앉게 한다. 다. 대상자가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휠체어를 잡게 한다. 라. 대상자 가까이에 휠체어를 놓고 잠금 장치를 잠근다. 바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 여기선 답은 5번인데요. 우리 선생님들 이 순서 문제 나오면 다들 힘들어 하십니다. 그런데 자꾸 풀어보면요. 이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반복해서 풀어보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됩니다. 자, 일단은 이분이 방바닥에서 휠체어로 가는 거죠. 그래서 방바닥에서 휠체어로 갈 때는요. 제일 먼저 휠체어를 가지고 와야 되죠. 라번에 제일 먼저 대상자 가까이에 휠체어를 놓고 잠금 장치를 잠급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역시 그 다음에는 다번에 대상자가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휠체어를 잡게 하죠. 자, 여기서는 휠체어를 잡을 때는 건강한 팔로 잡는다라는 것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엔 가번에 엉덩이를 들어 허리를 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무릎을 세워서 힘을 주고 일어나 휠체어에 앉게 합니다. 그래서 라다 가나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다음 그림에 해당하는 세탁 방법은 1. 30도씨 물에 중성세제 사용, 약하게 손세탁 가능. 2번 30도씨 물에 중성세제 사용, 세탁기 사용 불가. 3번 30도씨 물에 세제 종류 제한 없음. 4번 중성세제 사용, 삶을 수 있음. 5번 물세탁 안됨. 자, 정답 확인해 볼게요. 정답은 네,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이 그림을 봤을 때는요. 자, 이 모양 보시면은 딱 뭐처럼 보입니까? 네, 세탁기로 보입니다. 세탁기가 그림이 있는 것은요. 손빨래도 되고 이 세탁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있는 이 말을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약하게 30도씨 중성세제로. 네, 거기에 해당되는 것 1번이겠죠? 네, 다음 문제 볼게요. 침대에 누워있는 대상자가 숨이 차다고 할 때 돕기 자세로 옳은 것은?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답은 4번인데요. 자, 누워있는 대상자가 숨이 찰 때는요. 우리 선생님들도 생각해 보시면 누워있다가 숨이 차면요. 일어나 앉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숨차하고 호흡 곤란이 있을 때는요. 항상 중요한 것은 상체를 높여준다. 어느 정도요? 45도 정도 높여주는 것도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반자위를 해준다 하는 것도 답이 됩니다. 그래서 상체를 반 정도 높여준다 또는 반자위 모두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 선택해야 할 목욕 의자는? 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이 맞는데요. 자, 목욕 의자의 조건을 좀 한번 기억을 해 주십시오. 목욕 의자는요. 일단은 팔걸이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등받이가 높게 있어야 됩니다. 자, 엉덩이가 닿는 의자 부분에는요. 홈이 파여 있어서 물이 잘 빠질 수 있게 돼야 되고요. 또 하나는 미끄럽지 않은 재질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목욕 의자의 이 모두 네 발은요. 높이 조절이 가능하면서 고무 바킹이 있어서 미끄러지지 않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이 1번인데요. 자, 2번을 봤을 때는 요 앞에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거, 요거는 좋은 조건이에요. 왜냐?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요. 폐음부를 씻을 때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2번에서는요. 팔걸이가 없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3번도 네, 3번은 또 공교롭게도 바퀴가 다 달려있는데요. 지금 우리 대상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입니다. 이런 대상자에게 바퀴가 달린 것은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팔걸이도 없고요. 자, 4번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팔걸이도 없고 등받이도 너무 낮죠? 맞지 않고요. 5번은 이거는 왠지 농사할 때 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거 목욕 의자로 쓸 수가 없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에게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맞는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그림은 어떤 상황에서 이동하는 방법인가요? 1번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 2번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 3번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4번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릴 때, 5번 평지를 이동할 때. 정답 볼게요. 정답은 3번인데요. 자, 오른쪽에 그림에서 보시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렇죠. 앞바퀴를 들었죠. 자, 앞바퀴를 드는 경우에는 세 경우입니다. 첫 번째, 문턱 오를 때. 두 번째는 문턱 내려갈 때. 세 번째는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그래서 여기서 해당되는 것은 3번,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이죠. 다음 그림과 같이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를 자동차에 태울 때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다리를 한쪽씩 올려놓은 후 깊숙이 앉게 한다. 나. 휠체어를 자동차와 평행하게 놓는다. 다. 엉덩이를 자동차 시트에 앉힌다. 라. 마비측 무릎을 지지해주며 일으킨다. 네, 확인해 볼게요. 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요. 자동차에 태우는 순서입니다. 자, 자동차에 탈 때는요. 우리 신체 부분에 어느 부분이 제일 먼저 들어가냐면요. 엉덩이가 먼저 들어갑니다. 엉덩이가 차에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 다리 한쪽씩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휠체어를 자동차와 평행하게 놔야 되죠. 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두 다리가 내려가야 되죠. 네, 마비층 무릎을 지지해주며 일으킵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 어디가 제일 먼저 들어가요? 네, 답번에 엉덩이를 자동차 시트에 앉히고요. 자, 마지막에는 다리가 한쪽씩 올려놓은 후 깊숙이 앉게 합니다. 그래서 날아다가. 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의류를 뉘어서 그늘에 건조하는 표시로 오르는 것은, 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뉘어서, 그늘에서 해당되는 것은 4번밖에 없네요. 다음 볼게요. 오른쪽 다리에 힘이 없는 대상자가 그림과 같은 보행기로 이동할 때 순서로 옳은 것은 1번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보행기. 2번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와 보행기. 3번 왼쪽 다리와 보행기, 오른쪽 다리. 4번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보행기. 5번 오른쪽 다리와 보행기, 왼쪽 다리.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문제의 키워드는요. 오른쪽 다리에 힘이 없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보행기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편마비 대상자나 이렇게 한쪽 다리에 힘이 없는 대상자가 보행기를 사용할 때는요. 보행기와 마비측 다리가 먼저 나가고요. 그리고 나서 보행기와 마비측 다리가 서로 지탱을 해줄 때 건강한 다리가 보행기로 따라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오른쪽에 다리에 힘이 없는 경우에는 보행기와 오른쪽 다리가 먼저 나가고요. 그리고 나서 왼쪽 다리가 보행기를 따라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반좌위를 하고 있는 대상자가 미끄러져 내려가지 않고 편안하도록 돕는 방법은, 자, 여기 보시면은 먼저 여기 볼게요. 1번 발바닥에 베개를 대어준다. 2번 머리 쪽 침대를 조금 더 올려준다. 3번 목과 어깨 밑에 베개를 받쳐준다. 4번 다리 쪽에 침대를 살짝 올려준다. 5번 등 뒤에 베개를 A자 형태로 받쳐준다. 확인해 볼게요. 네, 여기서 맞는 것은 4번인데요. 자, 이렇게 상체가 올라가 있는데 이 상태로 누워있으면 밑으로 좀 많이 쏟아집니다.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그랬을 때 여기 다리 부분을 약간 올려주잖아요. 그러면은 이 밑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리 쪽에 해당되는 건 4번이네요. 다리 쪽에 침대를 살짝 올려준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침상에 누워있는 경관 영양액 주입 대상자를 오른쪽으로 눕혀서 제공하는 이유는 1번 비위관이 새지 않게 하기 위해서. 2번 영양액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3번 비위관을 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4번 편안한 자세 유지를 위해서. 5번 기도로의 역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확인해 볼게요. 네, 여기서는 5번이 답이 되겠는데요. 자, 그림 속에 보시면은 지금 경관 영양액 주입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을 식사를 제공할 때는 오른쪽으로 눕혀서 제공합니다. 특히 똑바로 누워 있어야 되는 대상자인 경우에요. 그 이유는요. 위의 모양이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오른쪽으로 누우면 기도로의 역류 가능성을 줄여주고요. 그 다음에 또 중력에 의해서 영양액이 잘 흘러 들어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네, 경관 영양액 주입 대상자가 오른쪽으로 눕히는 이유는 기도로 역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다 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워있는 대상자가 오른쪽으로 쏠려 있을 때 침대 중앙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찾아보세요. 네, 정답 확인해 볼게요. 네, 답은 4번인데요.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침대 아래쪽으로 미끄러져 있을 때 위로 끌어올리는 방법,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 침대 중앙을 기준으로 좌측, 우측으로 쏠려 있을 때 중앙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입니다. 자, 이 문제도요. 침대 중앙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이에요. 요랬을 경우에는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상반신 데려오고 하반신 데려온다. 상체, 하체를 나눠서 데려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답이 4번인데요. 상체를 이 요양보호사 품 쪽으로 데리고 와요.
그래야지 안전합니다. 자, 5번을 보십시오. 역시 상체를 이동시키는데 여기는 밀고 있어요. 이랬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네, 그렇죠. 굴러 떨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이 침대 중앙으로 이동시킬 때는 상반신 데려오고 하반신 데려온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문제를 푸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다음 볼게요. 대상자가 갑자기 침을 흘리며 경련을 일으켰을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경련을 일으키면서 쓰러졌을 경우에는 대개 그 입안에 침이 고이거나 해서 이런 것들이 기도로 넘어가서 질식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개를 옆으로 돌려줘서 기도를 편안하게 유지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하여 경사로를 내려갈 때 이동 순서는 1번 지팡이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2번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3번에 왼쪽 다리 지팡이 오른쪽 다리, 4번 오른쪽 다리 지팡이 왼쪽 다리, 5번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지팡이. 네, 답을 확인해 볼게요. 네, 답은 1번이 되겠는데요. 자, 지팡이 문제는 꼭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요거는 다 기억을 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자, 지금은 이 길이요. 이분은 오른쪽 편마비인데다가 내리막을 지금 가려고 하고 있어요. 내리막일 경우에는요. 내지막언이 되겠죠. 자, 내지막언은 평지하고도 모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자, 내리막이니까 지팡이가 먼저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마비된 다리, 오른쪽 편마비니까 마비된 다리인 오른쪽 다리, 그리고 건강한 다리인 왼쪽 다리에서 1번이 맞습니다. 다음 볼게요. 다음과 같은 동작을 1분 정도 취할 때 손바닥과 손가락의 저린 증상이 심해지는 근골격계 질환은 1번 목 통증, 2번 어깨 통증, 3번 팔꿈치 외측 상과염, 4번 팔꿈치 내측 상과염, 5번 수근관 증후군. 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수근관 증후군. 요 그림을 좀 잘 기억하십시오. 요렇게 동작을 취했을 때 손등과 손등을 마주대고 직각으로 만들었을 때 손바닥과 손가락에 저린 증상이 생기는 것은 수근관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휠체어를 접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시트 가운데를 잡고 들어올린다. 나. 잠금 장치를 한다. 다. 발받침대를 올린다. 라. 팔걸이를 잡아 접는다. 네, 정답 확인해 보면요. 네, 여기서는 3번이 맞는데요. 자,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잠금 장치입니다. 이 잠금 장치는 항상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본으로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는 발받침대를 올려주죠. 자, 세 번째로는요, 시트 가운데를 잡고 들어올립니다. 시트는 어디냐면 요 의자 엉덩이 닿는 부분이에요. 이 위하고 저 아래를 잡고 위로 잡아당기죠. 그러면 이게 접힙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팔걸이를 잡아서 접는다 해서 나다 가라.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침대 아래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가 있을 때 위쪽으로 이동시키는 순서는, 네, 순서 문제가 또 나왔네요. 가. 침대 양쪽에 한 사람씩 마주서서 한쪽 팔은 어깨와 등 밑을, 다른 팔은 둔부와 대퇴를 지지하여 옮긴다. 나. 침대 매트를 수평으로 눕힌다. 다. 무릎을 세워 발바닥을 침대에 닿게 한다. 라. 베개와 쿠션을 정리하고 침대 난간을 올린다. 네, 확인해 볼게요. 네, 여기서 맞는 것은 3번인데요. 자, 일단은 지금 그림에 보십시오. 이렇게 위로 상체가 높아서 아래로 쏠려 있을 때는 어때요? 침대를 수평으로 해줘야겠죠? 네, 1번, 4번에 침대를 먼저 수평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 두 무릎을 세워줘요. 발바닥을 침대에 닿게 합니다. 자, 여기서는요, 너무 쉽게도 이 두 사람이 마주서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네, 지지해서 옮긴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쪼개놓으면 더 어려운 문제가 되지만
여기서는 같이 뭉쳐놨기 때문에 쉽습니다. 세 번째로는 옮겼습니다. 옮기고 나면 어떻게 해요?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서 베개와 쿠션 정리하고요. 침대 난간을 정리하죠. 이게 마지막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나다 가라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바닥에서 휠체어로 이동시킬 때 휠체어 놓는 위치로 옳은 것은 네, 확인해 볼게요. 네, 여기서 답은 가가 되는데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휠체어를 넣는 위치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는 왼쪽 편마비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건강한 쪽은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팔로 대상자가 짚고 앉아 있고요. 그래서 휠체어는 건강한 쪽에 와야 되기 때문에 가번이 맞죠? 네, 답이 1번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협조를 할 수 있는 경우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답은 3번인데요. 자, 여기서도 대상자가 협조할 수 있다 그랬어요. 협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시킬 때는 네, 대상자 무릎을 세우게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합니까? 대상자가 건강한 팔이나 양손을 활용해서 침대 머리 쪽을 잡게 하죠. 그랬을 때 요양보호사는 대퇴부 아래쪽에 손을 두고 같이 합을 맞춰서 하나 둘 셋 해서 위쪽으로 이동시키는 거죠. 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은요. 협조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거는 3번이에요. 3번인데 자, 1번에 보시면 겨드랑이 잡아 올리는 거 우리 하지 않는다 했어요. 자, 2번에 팔을 잡아당기는 것도 하지 않고요. 4번에 시트 잡아당긴다. 5번째 올라가서 이렇게 이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맞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맞는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에서 일으켜 세울 때 요양보호사의 돕기 자세로 옳은 것은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답이 1번인데요. 그 대상자가 침상에 앉아 있는데 이렇게 세울 때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앞에서 보조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서 보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두 가지 방법을 다 기억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문제에 나왔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앞에서 보조할 때는요. 일단은 이분이 오른쪽 편마비라고 했기 때문에 앞에서 보조할 때는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층 무릎을 지지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요양보호사의 두 손은 어디 가요? 대상자의 허리에 가 있죠.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많이 기대게 해서 하나 둘 셋 해서 이렇게 세웁니다. 1번은 맞습니다. 자, 2번을 그림을 보시면은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무릎을 지지해주고 손의 위치도 똑같은데 자, 어느 무릎을 지지합니까? 네, 그렇죠. 건강한 무릎을 지지했기 때문에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3번에 보시면은 여기서는 옆에서 보조하는 방법인데요. 자, 옆에서 보조할 때는 마비 쪽에 쓰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는 대상자의 두 발을 무릎보다 뒤쪽으로 이동시켜 주죠. 그랬을 때 요양보호사의 그 왼쪽 발을 마비측 발 뒤에다 놔줘야 됩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의 한 손은 마비측 무릎에 그 대퇴부에 놓고 다른 한 손은 허리로 와야 되는데요. 지금 요양보호사의 발의 위치, 손의 위치 다 틀렸습니다. 그냥 요양보호사가 마비측에 서 있는 것만 맞아요. 어찌됐든 이것도 맞지 않고요. 자, 4번도 요양보호사가 마비측에 있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요양보호사의 발의 위치 틀렸고요. 손의 위치 모두 다 틀렸습니다. 이렇게 목 잡지 않습니다. 맞지 않고요. 자, 5번 보시면은 요양보호사가 그 발을 대상자 발 뒤에다 놨어요. 아주 잘랐어요. 자, 요양보호사의 손은 대상자의 한 다리 넓적다리에 가 있고요. 다른 한 손은 허리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하고 있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요. 요양보호사가 건강한 쪽에 서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요양보호사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에 서 있으면 훨씬 맞는 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이렇게 세울 때 만이 아니라 대상자가 침대에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는요. 앞에서 보조하는 방법, 옆에서 보조하는 방법 둘 다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다음 그림과 같은 이동변기를 사용하는 대상자가 배설이 어려울 때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이동변기의 높이를 침대의 높이보다 높게 한다. 2번 미지근한 물을 항문이나 요도에 끼얹어 변이를 자극한다. 3번 이동 변기에 대한 거부감을 줄여주기 위해 스크린을 치워준다. 4번 편마비 대상자는 불편한 쪽에 이동 변기를 두어
배설이 쉽도록 한다. 5번 대상자가 변이를 느끼면 참았다 배설하도록 한다. 네, 정답은요. 네, 2번이 맞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은요. 배설이 어려울 때 돕는 방법입니다. 특히 이동변기를 사용할 때 그랬을 경우에는요. 2번에 미지근한 물을 항문이나 요도에 끼얹어 변이를 자극한다. 요거 내용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40번까지 문제풀이를 봤고요. 들으시느라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